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3항 3회 이상 투기 명령한다. 칼 버려! 버리지 마라. 이제 2번 남았다. 칼 버려! 재수 안 돼! 조금만 참아. 칼 버려 이 새끼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타장입니다. 2003년 당시 형사들의 삶을 정말 리얼하게 제대로 살린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리랑치기나 퍽치기 일당을 5년간 1000명가량 검거한 실적이 있는 형사를 실제 모델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리랑치기, 퍽치기,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범죄이긴 한데 당시엔 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에선 조폭을 미화시키는 영화가 많았었는데 감독과 작가는 조폭보다 형사가 더 멋있는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 영화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감독과 작가의 전작이 약속인데 저한테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조폭을 미화시킨 건 감독님이신. 자, 와일드카드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태극권에 심취한 것 같은 이 남자. 잠복 근무 중인 강력계 형사 방재수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죠? 그렇지, 모를 수가 없지. 이 첫 장면을 크랭크인 하는 날 첫 촬영으로 찍었습니다. 원래 시나리오에는 새벽에 부둣가에서 찍기로 했었는데 도망가는 동선을 표현하기에 괜찮은 장소를 찾지 못해서 올림픽 공원을 헌팅했습니다. 아마도 저놈은 차두리보다 빠를 것이다. 난 대한민국 형사다. 숨이 쌍관이라고 하죠. 이 달리는 장면과 내레이션은 저놈들은 늘 우리보다 빠르다. 우리가 앞서서 달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엔딩과 균형을 맞추도록 영화의 앞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버티고 서 있다. 이곳은 강남경찰서 강력 3반입니다. 방재수. 네. 수진이랑 한잔하자. 어머님 생신이라서. 아니 저 오늘 결혼기념일이라 좀. 아니 오늘 빅토리아 작업 들어간 날이지 않습니까? 파트너인데 같이 해야죠. 그런데 반장님이 뭔가 좀 서운해하는 것 같네요.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어. 하벌나게 돌려야 되는 건데. 이 경찰서는 사실 세트인데 실제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창밖에 사이렌이 달린 차를 세워뒀습니다. 이 차에 시동을 켜면 동시 녹음과 소리가 겹쳐서 스태프들이 밀어서 움직였다고 하네요. 너도 어디 가냐? 아 반장님 오늘 왜 이러세요? 나갈 때마다 일일이 캐묻고. 오늘 작업 들어가잖아요. 이 대사의 작업이 이 시나리오의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케팅을 위해 제목을 와일드 카드로 바꿨는데 작가는 내심 아쉬웠다고 하네요. 딱 한 잔만입니다. 야, 왜 이렇게 어둡냐? 야, 좋다. 이 나이에 입고 선물도 받아보고 말이야. 그래? 브레멘 사건입니다. 메이드 인 게르만. 전에는 스웨덴제 레이백이 최고였는데 요즘은 브레멘을 최고로 쳐줍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데다 까칠까칠하지 않아서 자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모든 형사들의 캐릭터를 소개해주는 시퀀스입니다. 촬영 첫날 오전에 달리는 장면을 찍고 오후에 장소를 옮겨 이 장면을 밤샘 촬영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밤샘은 좀 무리였지만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의 호흡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가벼운데. 이건 여담인데요. 이때의 연우로 감독님은 정진영 배우의 감독 데뷔작 사라진 시간에 카메오로 출연하셨습니다. 아저씨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와봐. 사무실에 놓고 온 것 같은데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풀어들어 임마. 됐어, 자식들아. 거친 사람들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다는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보니 조금 오글거리는 건 나만 느끼는 거. 야, 쟤들은 뭐냐? 신흥세력 같은데요. 오영달 경사 마약 사범용의자 홍무영에게 실탄 2발을 발사했죠. 총기사용 규칙 74조 1항 첫 발은 공포탄을 장전해야 한다. 오영달 형사의 과거 트라우마를 표현하는 이 짧은 씬을 위해 밤을 꼬박 세워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짧은 컷의 라이팅을 위해 조명 감독이 6시간에 걸쳐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컷이 너무 짧아서 많이 아쉬워했다고 하네요. 우린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과잉 진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더러워진 선배의 기분을 방재수가 풀어주려 합니다. 형님 경찰이 한 달에 168시간 이상 근무하는 거 알아요? 지겨우면 관둬.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순직 1위가 경찰인 거 아냐 이 말이야. 죽기 전에 관둬. 너 그런 거 일일이 다 외우고 다니냐? 있어 보이잖아요. 감독은 이 대화가 방재수의 캐릭터를 설명하면서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자연스럽게 다 설명을 해줘서 이 씬의 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금은 없어진 압구정 캘리포니아 와우입니다. 당시 연예인이 다니는 헬스클럽으로 유명했죠. 저도 연예인 보는 재미에 평생 회원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클럽이 사라졌던 기억이 나네요. 강나나 760624-2 감독은 이 쇠구술이 관객에게 공포스럽게 전달이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퀀스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영화의 힘이 빠지기 때문에 더 세게 보이기 위해 구슬에 부딪혀 벽이 부서지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이게 또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당시엔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싶었는데 요즘 나온 살인범들과 비교를 해보면 가족들한테 연락됐어? 환장하겠네. 그 피해자 가족한테 가서 또 뭐라고 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영화를 기획하면서 형사들과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피해자 가족을 보면 범인을 꼭 잡아야 하겠다는 신념이 생긴다는 형사의 말을 듣고 이 씬을 추가했습니다. 개자식들. 어떻게 작업할 거야? 관내 우범자들 잡아 족치고 미련스럽게 잠복하다 보면 뭐가 나오든 나올 겁니다. 에휴 인생들 좀 가려라. 이곳은 실제 사우나에서 촬영했는데 이곳에서도 조명 설치에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조명 감독님이 정말 열일하셨네요. 최순영은? 아 정말 짜증나네. 형님 지금 퍽치기 때문에 정신없는데 중삐리 데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시 형사의 인터뷰에서 청소년의 작은 범죄를 일부러 키워서 실적을 채우는 형사들을 꼭 좀 다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청소년 범죄가 작지 않아서 문제인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이 뻑치기 무리의 리더 역을 캐스팅할 때 형사들보다 샤프하고 젠틀해 보이는 이미지의 배우를 찾다가 이동규 배우를 캐스팅했습니다. 따라와, 소개시켜줄게. 주먹만한 쇠구슬을 제 등에다 집어넣고 막 짓눌렀어요. 쇠구슬? 그니까 이 개자식들 정말. 어디 가요? 도둑놈은 도둑놈이 잡는다. 곰탱아 나와라. 마세이는 300 이상만 찍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누가 깡패인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형님. 도상춘이 어딨냐? 상춘아! 도상춘이 뭐하냐? 아이 자식이 정말 우리 나쁜 사람 만드네. 내 마들레 올랐다 집이 나냐? 막 노예문 풀고 안으로 드시지. 이도경 배우는 50평생을 연극판에서 연기를 하다가 이 영화 이후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용띠 위에 개띠의 관객수가 30%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왜 뻥치기를? 그 술에 골아 떨어진 놈들. 지갑 이렇게 한 게. 그게 어떻게 뻥치니까 아리랑치기지. 경주 출신으로 서울말을 전혀 못해서 대사를 전부 경상도 사투리로 썼다고 합니다. 넌 뻑치기들의 영웅이자 신하야. 걔네들한테 넌 쥐어디야. 넘버원이 모르면 안 되지. 갈치, 순대, 넙치, 강일만이, 곰탱이까지 한 놈도 빼놓지 말고 모조리 불러 알았어? 아빠, 맛있게 드세요. 범인 요놈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겠냐? 말밥 주고요. 안마 받고요. 당구 치고요. 술 처먹고 쳐가면 간식이나 조지겠지. 충성. 이 상황이 좀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 불신 검문을 해서 결혼까지 성공한 형사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네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이것은 배우가 당구를 잘 못 쳐서 감독님이 직접 쳤습니다. 김현계
이 새끼 이거 오래간만이네. 민기 역의 서재경 배우는 아역 배우 출신으로 감독의 어린이 영화 참견은 노, 사랑은 오예에 출연했던 연으로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 새끼들 그냥 놔둘 거야? 저딴 새끼들한테 쫄기나 하고 쪽팔려서 원. 까도 내가 깐다. 감독은 이동규 배우가 워낙 샤프하게 생겨서 보스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 이런 씬을 추가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뻑치기 범죄자들이 주로 이 차도를 가로질러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형사들이 쫓다가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하네요.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소속이 어디요? 과천서요? 이 과천서 형사는 나중에 경마장 씬에서 한 번 더 출연을 해야 했는데 경마장 측에서 촬영 협조를 해주지 않아 과천 경마장 헌팅을 못해서 출연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씬을 드러내야 했는데 아까워서 그냥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넌 과천 운명인가 보다. 말밥 주고 안마 받고 옷간에 빵빵 튀기는 4인조 뻑치기 우리 아들이 붙잡았다 아닙니까? 아니 대체 이런 옷을 누가 입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형사가 소개해준 범죄자가 실제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라고 예? 이 장면은 원래 골프장에서 찍기로 했었는데 겨울에 눈 쌓인 골프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만들어 놓은 세트가 아까워서 한 번 더 활용했습니다. 강나라 씨, 당신은 신문 끊기보다 더 질긴 사람입니다. 뭐야? 경찰이야. 경찰 백대지엔 철판 깔았냐? 허명행 무술감독이 소매치기 3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날라차기는 양동근 배우가 직접 해서 한 번에 오케이가 났습니다. 고마워 오빠. 근데 오빠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부잣집 도련님들 같지는 않고. 솔직히 말해서 오소독사한 멋은 없는 게 말 한번 재수없게 하네. 뭐? 드디어 본색이 나오시는구만. 야 나가자 우리. 그래도 놀려고 왔으면 제대로 놀다 가야지. 90점 넣으면 살려줄게. 너 진짜 오늘 대통한 날이다. 어? 형님, 아니 이거 내가 지금 미행 중이라고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 형사들은 잠복을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있었단 말이야. 왜 촉을 못 쏘게 해? 판결은 판사가 해. 잡는데도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야. 신중해진 거야, 겁먹은 거야? 이 씬은 선과 악의 대결보다 선과 선의 대결이 훨씬 흥미롭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내가 사람 싸놓고 신났는 줄 알아? 그렇게 놈들을 놓치고 사건 현장에 감식반이 왔는데 오 형사님. 어디서 많이 본... 아니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던 강나나를 여기서 만나나? 아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많이 굳었네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곳은 세트가 아니라 부도관남 병원을 우연히 헌팅에 성공해서 실제 수술실에 냉장고 같은 것을 세팅해서 더욱 리얼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서로 오셨겠습니다. 쫄따구 주제에 상관을 넘보고. 저 솔직히 연애에 관심 없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김민기 82년생. 이 복도는 서울대학교의 자료실을 일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결혼한 여자 경찰 중 3명 중 1명이 경찰관을 남편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자 상사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을걸요? 바로 내가 첫 케이스가 될 겁니다. 갑자기?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지문 감식으로 나온 민기를 잡기 위해 형사들이 움직입니다. 너 맞지? 짝청선을 자료를 뽑아야 할까 이가 박용을 맡아.
형사가 수첩을 펼쳐서 범죄자들과 거래를 하는데 더 큰 범죄자를 잡기 위해 실제로 이런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아따 그 지긋지긋한 노비무사. 2장만 더 그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기 어딨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긴 실제 경마장을 섭외하지 못해서 실내 경마장으로 장소를 바꿔 촬영했습니다. 아니 진짜 자꾸 잠복 이따위로 할 거냐고. 티난다고. 야, 장치수! 뭐야, 새끼야! 이쯤 되면 형사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형사가 이래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하극상인데. 난 허벅지에 칼만. 대동맥 터져서 비가 거꾸로 솟고 졸라. 그 뒤론 애들이 갖고 노는 칼만 봐도 겁이 나. 장칠순 형사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이렇게 무섭죠. 봐. 똑바로 보란 말이야, 자식아. 나 안 볼 거지? 어린 놈이 절대로 불면 안 되지. 불면 죽어! 먹어라. 배고플 텐데. 계란이라도 하나 더 풀어줘? 됐습니다. 먹어, 임마. 나 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이 도시락에 계란말이 싸우는 애들. 감독은 이 긴 대사를 배우의 몫이니 알아서 하라며 카메라를 박아놓고 모든 연기를 배우의 역량에 맡겼습니다. 누나 먹어. 너 먹어. 누나 먹어. 너 먹어. 그 누님한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았는데 그 폐암으로 죽었어. 방재수에게도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그런데 방재수 누님은 언제 돌아가셨더냐? 저 자식 저거 4대 독자의 외아들이에요. 누님 없어요. 뭐? 이렇게 민기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저번에 한번 놓쳐놓고 왜 또 그 앞에 떡하니 이러고 있는 걸까요? 딴 자리 앉아. 이번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장형사. 이렇게 둘의 갈등이 풀어집니다. 빨리 가서 잡아, 이 새끼야! 말하지 말란 말이야. 이곳은 부산의 롯데호텔입니다. 이 형사들이 차를 부수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기선제압을 해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형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칼 버려, 이 새끼야! 쏴봐!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3항 3회 이상 투기 명령한다. 칼 버려! 이제 2번 남았다. 칼 버려! 칼 버려, 이 새끼야! 속 시원하게 쓰레기 같은 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글거리도록 아름다운 동지애를 보여준 후 아우 실바. 그렇게 형사들의 일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매번 새로운 강적을 찾아 나선다. 그 양반이 황소뿔도 여러 개 작살내셨지.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뿔 딱 잡어. 자꾸 무조건 갈아들어 나게 내리치는 거야. 나게 소뿔 빠개질 때까지. 극진 공수도의 창시자 최영이 바람의 파이터입니다. 감독의 장편 데뷔작 유리의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영화는 바람소리로 시작합니다. 제목과 직관적으로 연결되네요. 나는 싸우는 것이 두렵다. 무사시노 혈전의 순간을 인트로로 사용하는데요. 결의에 찬 주인공의 얼굴이 아닌 치열한 결투와는 상관없다는 듯 평온한 자연 클로즈업을 탑컷으로 사용한 건 감독이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설정한 연출입니다. 원래 오프닝은 하와이에서 미국인 레슬러와의 결투로 시작하려 했는데 제작비 문제도 있고 미국에서는 프로레슬링을 쇼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엔딩에 무사시노 결투의 순간을 가져와서 수미상관을 이루도록 수정했다고 합니다. 일본 간토평야의 무사시노. 이 씬은 촬영 마지막 날 해남의 갈대밭에서 촬영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액션. 멋있긴 한데 레슬링 기술 초크슬램입니다.
최배달이 역도산에게 공수도를 가르쳐줬고 공수도를 이용해 가라데 촉이라는 기술을 완성했다는 기록을 보고 여러 기술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서 만든 액션이라고 하네요.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39년 경성에서 펼쳐지는 YMCA 복싱 대회. 이 씬은 남원 광안루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12월 초겨울에 추운 날씨였는데 이런 옷을 입고 연기하기가 힘들었을 텐데요. 마음 약한 양동근 배우는 추운 것보다 상대방을 때리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컷이 나올 때까지 수십 대를 때려야 했기 때문이죠. 상대 선수 역은 정두원 감독의 조카, 서울 액션스쿨 출신 중 가장 연기를 잘한다는 백동현 배우입니다. 소년 비행병을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비행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청년 최영희. 극중 이름인 최배달은 일본에서 활동할 때 사용한 이름입니다. 고대 한국을 지칭하는 단어인 배달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지어진 일본 이름 오야마 마스타츠는 배달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생소한 이름 때문에 그가 조선인임을 바로 알 수 있기에 주변에서 개명하라는 말도 많았지만 끝까지 이 이름을 고수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영화가 처음 기획됐을 땐 주인공으로 비가 예정됐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연 배우를 바꿔야 했을 때 감독은 전작 짱에서 만났던 양동근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일본 시모노세키 항을 통해 미립국에 성공한 배달. 이 씬은 목포 해양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항구씬 역시 목포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외국에서 한국인 등쳐먹는 건 한국인이라더니 뉴 논스톱에서 양동근과 친구로 나왔던 정태우 배우가 맡았습니다. 주인공보다 잘생긴 주인공 친구. 이건 좀 클리셰가 깨졌네. 진짜 일본 사람 같은데? 기모노 여인과 항구의 야쿠자는 전부 다 한국 사람입니다. 쫓기다 항공학교로 가는 트럭에 함께 타게 된 두 친구. 두 친구가 처음 만나는 씬을 찍은 후 몇 달이 지난 후에 세트에서 이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 연결이 좀 튀긴 하네요.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입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쫓아오는 야쿠자를 보고 엿을 3번 먹이는 건 정태우 배우가 현장에서 생각해낸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전쟁의 끝은 사람들을 광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곳은 합천 영상 테마파크의 세트장입니다. 폭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멋있게 등장하는 가토와 교관들. 반가운 얼굴, 풋풋한 초신인 김성호 형님이 보이네요. 당시 여러 영화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던 김성호 배우는 6년 후 영화 아저씨의 종석이라는 명품 악역 연기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게 됩니다.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좀! 가토 역은 진짜 일본인을 캐스팅했습니다. 가토 마사야는 일본의 국민 배우라고 하네요. 폭발로 인해 사람이 터져 피와 살점을 뒤집어 썼다는 설정이지만 잔인한 장면을 걷어내다 보니 의미 전달이 좀 약해졌다고 합니다. 택견을 할 줄 알았다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복싱과 전통 무예를 배웠다는 기록을 토대로 그 무술이 택견이라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가토 입장에선 배달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조선인일 뿐인데요. 이후 숙명의 라이벌이 되기 위해선 그의 기억에 각인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각성 전인 배달이 멋있게 싸울 수는 없으니 눈에 흙을 뿌리고 돌로 찍어버린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내 조국은 해방되었다. 전쟁 후 황폐해진 일본. 저 멀리 보이는 후지산은 CG로 심었습니다. 방금 카메라 봤는데? 카메라가 지나가면 손을 다리로 가져가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다가 카메라와 눈이 마주친 건 소소한 오게티입니다.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케부쿠로의 야시장에서 빠친코 사업을 시작한 두 친구. 정태우 배우는 본인의 도시적이고 잘생긴 얼굴을 가리고 최대한 촌스러워지고 싶어서 직접 파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야쿠자 놈들이 그냥 둘 리가 없다는 클리셰.
가발이 살짝 벗겨져 붕 떠있는 건 진짜 소소한 오게티입니다. 오줌을 지려버릴 만한 공포를 안겨주기 위해 자기 부하를 칼로 베어버린다는 설정을 추가하고 조금은 과한 듯한 사운드 효과음을 넣었습니다. 주인공이 각성하기 전 가랑이 사이를 지나가는 치욕을 겪어야 하는 전형적인 클리셰. 양동근 배우는 이 씬을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 감정에 몰입해서 한 테이크 만에 오케이 컷이 나왔습니다. 감독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잉된 듯한 감정이 좋았다고 하네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범수. 이 영화 무술 감독이 정두홍이라고 알고 있는 관객이 많은데 정두홍 형님은 명확하게 배우로서 출연합니다. 이 영화의 무술 감독은 모리 6단 역으로 출연하기도 한 양기령 무술 감독입니다. 정두홍 무술 감독의 제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울 액션스쿨에 걸출한 무술 감독답게 올드보이의 장도리 액션씬 외에도 수많은 영화의 액션을 디자인하고 여러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물에 젖은 천을 돌리며 싸우는 건 정두홍 감독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와, 자, 수제비가 왔어요. 수제비가. 오호,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마스크 걸에서 미친 연기를 보여준 여매란 배우. 봉준호 감독이 연극 2에 출연한 여매란 배우의 연기를 보고 오디션을 제안해 살인의 추억에서 소희 엄마로 출연하게 된 후 이 영화가 2번째 영화입니다. 무술을 가르쳐줘.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무릎 꿇고 밤새 기다린다는 클리셰. 일본 제1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힘없는 정의는 무능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일 뿐입니다.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에 나온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맛깔나게 부르는 정태우 배우. 1938년 발매된 백년설님의 나그네 서름입니다. 길바닥에서 겁탈당할 뻔한 여자를 구해줬는데 예뻐. 게이샤 유우코 역은 원래 유민 배우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히라야마 아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유우코를 자주 보기 위해 인력거꾼이 된 배달. 최배달을 당시에 히어로쯤 되는 맹호라고 생각하는 유우코. 이후 밤만 되면 여자를 구하러 돌아다니는 배달입니다. 실제 최영애 님이 일본에 있을 때 배달과 더불어 최맹호라는 활동명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배달을 불러내는 가토. 마치 진짜 일본에 있는 것 같지만 이곳은 부산의 동네 별장이라는 연회장입니다. 이 씬의 액션은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게 디자인했습니다. 액션보다 범수에게 느껴지는 슬픈 이미지가 부각되길 원했다고 하네요. 죽기 전에 눈 비비는 거 왜 이렇게 멋있지? 범수의 장례를 치른 후 야쿠자 아지트로 쳐들어가는 공마 단원들. 이 와중에도 춘배는 칼을 맞기 싫어한다는 설정입니다. 힘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야 했던 배달. 힘을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키오스미 산을 오릅니다. 죽지 않을 만큼 콩만 먹으며 수련하는 배달. 통나무 수련을 하는 곳은 충남 해미읍성이고 가을이 온 키오스미 산은 해남에서 촬영했습니다. 오,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나? 이곳은 강촌 구곡폭포입니다. 실제 겨울이 되면 이렇게 폭포가 얼어붙어 클라이머들의 성지가 됐죠. 요즘엔 이렇게까지 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양동근 배우가 직접 맨발과 맨손으로 폭포 빙벽을 올랐습니다. 감독이 직접 피켈로 발을 디딜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줬다고 하네요. 폭포 정상까지 지미집을 올려야 하는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도장 깨기. 첫 관문은 교토의 니조 도장입니다. 이곳은 메이지 문화박물관에서 촬영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문화와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실제 일본의 유서 깊은 무도관입니다. 이곳의 제자들은 일본의 무술협회의 협조를 받아 챔피언급 선수들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고수들이 무릎 꿇고 앉아있으니 바로 분위기가 잡혔다고 하네요. 니조 도장의 액션씬은 때리는 사람보다 진짜 겁나 세게 맞으면 나오는 리액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 가라데 시합 중 지가 맞은 줄 모르고 반사적으로 바로 일어났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실제 오사카에서 유명한 만담가 요코야마 타카시와 요코야마 히로시입니다. 차례차례 도장을 깨나가는 최배달. 이곳은 일본의 문화재 히메지 성입니다. 헌팅 당시 촬영 허가를 받았는데 막상 촬영을 시작하려 하니 제한사항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내부에서 촬영할 것을 예상하고 액션 동선을 다 짜놨는데 들어가질 못하게 해서 액션을 다시 짜야 했다고 하네요. 닌자니까 까만 옷을 입고 한밤중에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밤에는 아예 입고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나신이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 멀리 성이 걸리도록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히메지 성 주변을 구석구석 다니며 4군데서 찍은 후 편집해 붙였다고 합니다.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에서도 외경만 찍고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다고 하네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는데? 춥고 지치고 힘들어서 목이 잠긴 것이라고 하네요. 배달 되죠? 이제서야 요우코를 찾아간 배달. 이곳 역시 진짜 일본 같지만 군산입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네요.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너무 귀여운데? 이곳은 수원의 KBS 세트장입니다. 이따이. 양동근 배우는 요우코가 마치 엄마가 걱정하는 것처럼 모성애 같은 느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당시 20살인 아야 배우가 연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귀엽게 나왔다고 하네요. 무도인 최배달과 게이샤 요우코가 각자 본인의 일을 한다는 설정으로 교차 편집했습니다. 요우코가 춤을 추는 곳은 일본이고 검도 고수와의 대결은 담양 3위산의 대나무 숲, 유도 고수와의 대결은 수색, 유술 고수와의 대결은 석빙고에서 촬영했습니다. 오? 명예형님? 역시나 서울 액션스쿨에 걸출한 무술 감독 중 한 분이죠. 올드보이, 공공의 적 등의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죽여. 유도 기술로만 넘어뜨려 보니 그림이 좀 아쉬워서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와이어를 사용해 만든 액션이라고 합니다. 양동근 배우는 부산의 극진회관에 가서 기본 자세와 이 호흡을 배워 연습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대스타가 된 배달, 전일본 무도연합의 총수가 된 가토와의 대결만이 남았습니다. 배달을 경계하는 두 세력, 일본 무도계의 신 9세대의 적이 된 배달입니다. 두 세력이 따로 나오도록 편집해보니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교차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같은 편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自分の最後を知れば自分がいかに非戦な存在であったかを知るであろう. 최배달 암살을 시도한 건 가토 측이 아니라 원로 측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이누야마 신사입니다. 사인 끝에 꽃을 그린 건 양동근 배우의 소소한 애드리브라고 하네요. 칼에 찔리는 순간 그 충격을 더하기 위해 효과음 대신 오히려 모든 오디오를 끊었습니다. 칼 맞아 누워있을 때 날아온 가토의 수와 류마의 도전장. 칼도 맞았고 여친도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은 배달. 이 공간은 군산의 실제 집을 미술팀이 세팅해 완전 일본 가옥의 느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난 후 어우야. 밖에서 밤새 기다린 류마는 머쓱해집니다. 밤에 기다리던 곳은 군산의 집 문 앞이었는데 이곳은 일본이라고 하네요. 컷이 튈까봐 필름 현상도 한국에서 하고 색 보정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배달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지나고 배달 이때라샤이. 한국 사람은 밥심인데 한국이라면 무조건 밥을 먹고 가라고 했겠죠. 차려놓은 밥상을 한 컷 삽입한 건 이런 밥상을 받아보고 싶었던 감독의 의지라고 하네요. 류마와의 결전이 벌어지는 곳은 아오야마 쿠나모 신사입니다. 최배달의 예상 합은 이건데 생각대로 되지 않죠. 아무리 고수여도 진검을 든 고수를 상대할 땐 3대1로 싸우는 것 같은 핸디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첫 합은 봐준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칼에 대한 공포가 몸에 각인되어 있는 배달. 공포에 짓눌려 힘 조절에 실패하고 맙니다. 신사 안에서 사람이 죽는 장면을 찍을 수 없다는 제한 사항이 있어서 밖에서 죽는 콘티로 수정해야 했다고 하네요. 우리와 약속 뭐야? 고소를 해야 또殺した. 이제 진짜로 싸움은 하고 싶지 않은 배달. 죄책감으로 괴로운 배달은 루마의 아내와 아들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일본 오사카에서도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나오는 동네라고 하네요. 私の道着です。武道は捨てます. 흥행을 위해선 이 씬을 통편집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싸움꾼이 아닌 무도인으로서 인격의 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끝까지 이 씬을 살렸다고 하네요. 이들이 오르는 산은 사실 한라산입니다. 산 정상에서 대자인이 주는 감동을 느끼는 두 사람. 사실 아무것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 풍경은 CG입니다. 배달이 나타나지 않자 여론전을 펼치는 무도연합. 니와 자꾸 도망을 치려고 하는 긴데. 여기에 전재산을 다 걸었다 아이가?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진짜 친구를 이용하는 나쁜 놈이 될 뻔했네요. 이 씬은 광양의 청매실 마을에 오픈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智也のためにも立派な大人でいてください.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배달. 그는 마지막까지 집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습니다. 감정이 막 올라오는 장면인데 달빛이라고 하기엔 그림자가 너무 큰데요. 사실 문 밖으로 조명을 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아서 광원이 너무 가까워 그림자가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목욕 재개로 싸울 준비를 하는 배달. 貴様超えるべき山の一つに過ぎん. 최배달하면 황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감독이 갑자기 황소 씬을 추가해서 소싸움의 고장 청도에 가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전국 대회 1등에 빛나는 마나부라는 이름의 황소를 섭외했다고 하네요. 자, 남자의 추억이 담긴 영화. 지금 보면 좀 촌스럽긴 해도 동근 형님 예나 지금이나 간지 하나는 끝장나네요.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센터장 일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